안녕하세요. 내가 꼭 이루고 싶은 일을 하는 유튜버 하늘이입니다. 오늘은 도쿄 3일차입니다. 숙소에서 먹는 마지막 조식이네요. 오늘 조식도 간단하게 먹고 나가보려고 합니다. 이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메론 소다입니다. 한국에서는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오늘도 신주쿠를 구경하면서 먹었는데 오늘 날씨는 조금 흐린 것 같네요. 숙소에서 체크아웃을 하고 나왔습니다. 2박 동안 잘 머물렀네요. 지금은 신주쿠역으로 가는 중입니다. 숙소에서 역까지 하도 많이 왔다 갔다 해서 이제는 가는 길을 외워버렸습니다. JR선을 타고 신주쿠에서 시부야로 이동할 거예요. 이곳은 시부야역에서 볼 수 있는 스크램블 교차로입니다. 시부야는 이걸 보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 이유는 제가 보는 영화나 드라마에 스크램블 교차로가 자주 나와서 실제로 보면 어떨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도 시부야에 왔으니 교차로는 건너봐야겠죠? 저도 많은 인파 속 교차로를 건너봤습니다. 횡단보도의 신호가 금방 끝나서 빨리 건너가야 했습니다. 체크인 시간이 많이 남아서 다른 장소로 이동했는데요. 이번에 방문한 곳은 은행나무길로 유명한 메이지 진구 가이엔을 구경하러 왔습니다. 메이지 진구 가이엔은 가을 시기 은행나무를 보기 위한 인파로 가득한데요. 오늘도 가을 구경을 하러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이 날은 금요일이었는데도 엄청 많았습니다. 다들 사진도 찍고 산책도 하더라고요. 저도 벤치에 앉아서 가을 분위기를 조금 즐겨봤습니다. 거리를 걷다 보니 무슨 행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야키소바도 팔까 하는 마음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안쪽에 들어오니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많이 팔고 있었습니다. 여러 음식들도 팔고 있었는데 왜 야키소바만 안 파는 거죠? 구경만 하고 다시 나왔습니다. 메이지 진구 가이엔을 끝까지 걸어가면 이렇게 이쁘게 찍을 수 있는 장소도 있습니다. 균형감 있는 은행거리를 보고 있으니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다시 시부야로 돌아와서 체크인을 했습니다. 이번 숙소도 방이 작았는데요. 1인으로 예약해서 작은 방만 준 건가 싶기도 하네요. 창문 밖은 볼 게 없었습니다. 밤에는 커튼을 치고 자야겠네요. 잠깐 쉬고 저녁 시간에 다시 나왔습니다. 저녁에 많이 돌아다녀야 해서 숙소에서 체력을 많이 충전하고 나왔어요. 오늘 저녁의 첫 일정은 시부야 스카이입니다. 시부야 스카이는 인기가 많은 전망대 중 하나라서 미리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고 왔는데요. 현장에서 구매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서 꼭 여행 전 예매를 하고 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참고로 인기가 많은 노을 시간대는 한 달 전에 예약을 하려 해도 금방 매진되더라고요. 저도 예약에 실패했습니다. 이제 시부야 스카이를 구경해 볼까요? 시부야 스카이의 장점이라고 하면 어딜 봐도 도쿄의 야경이 보인다는 점인데요. 눈으로 보는 광경이 마치 보석을 보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중앙에서 주위를 둘러다 볼 때 도쿄가 나를 감싸는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도쿄의 야경이 주는 입체감 때문에 감동을 먹었습니다. 이곳은 유명한 인스타 포토존인데요. 줄을 엄청 서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혼자 와서 사진 찍는 건 패스했어요. 아이는 그런 거 잘 못합니다. 시부야 스카이에서 바라보는 아래 모습도 이뻐서 한번 담아봤습니다. 지금 보니 4K 고화질 영상으로 찍을 걸 그랬네요. 촬영본을 한국 돌아와서 확인했기 때문에 저는 몰랐습니다. 도쿄도청과 시부야 스카이를 비교를 한다면
도쿄도청은 무료인데다 접근성이 좋았고, 시부야 스카이는 유료지만 이해가 되는 뷰를 보여준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차이를 받았네요. 구경은 40분 정도 하고 내려갔어요. 더 있으려고 했는데 배고프고 추워서 여기까지. 시부야 스카이도 대만족이었습니다. 내려가니 실내에서도 밖을 구경할 수 있더라고요. 안에서 조금 구경하다 가려고 했는데 너무 배고파서 조금만 보고 나왔습니다. 저녁은 야키토리로 결정했는데요. 오늘따라 야키토리가 너무 먹고 싶었습니다. 거기에 술까지 간단하게 해야죠. 자리가 많이 없어서 조금 기다렸어요. 들어와서 레몬 사와를 주문했습니다. 옆에 있는 건 오토시인데 죽순에 미소 된장을 양념한 맛입니다. 이게 진짜 맛있어요. 이걸로 술 한 잔 다 마셨습니다. 이 가게는 양념을 한 야키토리가 인기가 많아서 전부 양념으로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하이볼도 추가로 시켰습니다. 이건 닭껍질이에요. 야키토리는 닭껍질을 먹어줘야지. 맛있게 먹고 가게를 떠났습니다. 계산할 때 가격이 조금 애매하게 나왔는데 가격을 보더니 계산하기 편하게 몇 엔을 빼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곳은 미야시타 파크인데요. 낮에 올까 고민을 했던 곳인데 시간이 안 맞아서 밤에 방문하게 된 곳입니다. 이것도 크리스마스를 맞아 멋지게 꾸며놨어요. 미야시타 파크에서 산책을 해봤는데 도심 속 공원이라는 느낌이 확 드는 장소였어요.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구경했네요. 미야시타 파크는 옥상이 궁금했기 때문에 이 정도만 구경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미야시타 파크 아래에는 유명한 장소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시부야 요코초입니다. 술집 거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독특한 술집 감성을 느끼기 위해 많이 찾아오는 것 같았어요. 편하게 드실 분들은 안쪽에서 드시는 것도 괜찮아 보여요. 저는 혼자 놀러 왔기 때문에 숙소로 호다닥 도망쳤습니다. 아까 술도 조금 마셔서 쉬고 싶었어요. 숙소로 돌아가기 전에 메가 돈키호테를 잠깐 들렸습니다. 간단하게 마실 것도 사고 필요한 것도 찾아보려고 왔어요. 나름 간단하게 필요한 것만 집어왔습니다. 참고로 아래 보이는 건 술입니다. 먹으면서 내일 나갈 준비를 하고 잠에 들었습니다. 일본 여행 4일차입니다. 오늘은 로폰기에 가볼 거예요. 로폰기는 역시 일루미네이션을 위해 방문했는데요. 이따 저녁에 로폰기 힐즈를 가볼 거예요. 힐즈 앞에 있는 케야키자카 거리가 이쁘다고 합니다. 오늘 점심은 추루동탄에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우동 그릇이 엄청 커서 유명한 곳인데요. 자리는 2층으로 안내받았고요. 점심시간이라 웨이팅이 조금 필요했습니다. 먹고 싶은 메뉴를 찾기 위해 메뉴판을 봤어요. 맛있어 보이는 게 엄청 많았습니다. 주문은 자리 앞에 있는 패드로 했어요. 덴푸라에 우동 시켰습니다. 추가로 후토마키도 시켰어요. 조금 기다리니 나온 음식입니다. 우동은 카마하게 우동을 시켰어요. 면을 쭈유에 직접 찍어 먹는 스타일입니다. 우동의 튀김은 정말 못 참습니다. 우동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추가로 시킨 후토마키도 나왔습니다. 연어가 들어간 걸로 주문했어요. 점심을 먹고 로폰기에 있는 도쿄 미드타운에 왔습니다. 날씨가 정말 화창해서 좋았는데요. 따뜻한 햇살과 물이 흐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벤치에 앉아서 휴식을 즐겼습니다. 물이 흐르는 작품이라고 하던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네요. 쉬면서 메론소다를 마시고 있었는데 아직도 이 기억을 생각할 때마다 도쿄에 다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는 합니다. 따뜻한 햇살과 편안한 분위기, 그리고 메론소다. 제가 생각하는 일본의 느낌입니다. 체크인 전까지 미드타운을 구경하기로 했어요. 오늘 묵을 숙소가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편하게 미드타운을 돌아다니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이곳은 미드타운 안에 있는 갤러리아입니다.
목조 분위기가 나는 건물의 디자인이었고, 디자인에서 나오는 차분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갤러리아 1층에는 크리스마스에 맞춰서 꾸며놓은 장식과 피아노가 있었는데요. 자동으로 움직이는 건반이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주위에는 크리스마스 장식을 많이 팔고 있었어요. 갤러리아 밖으로 나와보니 야외 스케이트장이 눈에 보였습니다. 위에서 구경하고 있었는데 분위기가 정말 좋습니다. 저도 잠깐 스케이트를 타고 올까 고민했어요. 낮 구경은 이 정도면 많이 했으니 만족하고 이제 숙소에 짐을 맡기러 가보겠습니다. 오늘 머무를 숙소입니다. 숙소 안에 안마의자가 있는 곳은 처음 보는데요. 안마를 받으면서 창가를 구경했습니다. 이번 여행 중 방문한 호텔 중 가장 최고였습니다. 숙소도 좋고 뷰도 좋고 최고네요. 조금 쉬다가 다시 밖을 보니 해가 지는 시간대의 로폰기를 볼 수 있었는데요. 진짜 나가기 싫었습니다. 노을 구경만 하면서 쉬고 싶었어요. 저녁은 로폰기에서 유명한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닭가슴살을 튀겨서 만든 카츠가 유명한데요. 1시간 반 정도 기다려서 들어왔어요. 들어오자마자 생맥부터 주문했습니다. 기다리던 닭가슴살 카츠가 나왔습니다. 촉촉한 닭가슴살이 정말 매력이었는데요. 다시 와서 먹고 싶을 정도입니다. 촉촉한데 목이 꽉 차는 맛? 전 그런 맛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저녁을 먹고 난 다음 다시 도쿄 미드타운으로 왔습니다. 도쿄 미드타운에서도 일루미네이션을 즐길 수 있는데요. 낮이랑은 완전 다른 미드타운을 볼 수 있습니다. 도쿄 미드타운의 일루미네이션을 잠시 구경해 봅시다. 아까 낮에 봤던 스케이트장을 다시 와봤어요. 밤에도 운영하고 있어서 구경했는데 낮이랑은 완전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네요. 재밌겠다. 온 김에 이따 저녁 늦게 먹을 간식도 사갔습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즐기기 위한 간식입니다. 이제 로폰기 힐즈로 가보려고 하는데요. 가기 전에 잠시 드럭스토어를 방문했습니다. 관절이 조금 아파서 동전 파스를 사왔어요. 평소에 안 걷다가 여행 와서 많이 걸으니 몸에 무리가 왔어요. 시간은 벌써 9시가 되었지만 그래도 일루미네이션 구경을 위해 힘내봅시다. 이곳은 로폰기 힐즈입니다. 앞에 보이는 큰 건물은 바로 모리타워인데요. 모리타워 처음 보는데 엄청 크네요. 로폰기 힐즈 안에서 볼 수 있는 일루미네이션입니다. 여러 색의 나무들이 눈에 보이는데요. 이건 불빛 때문에 벚꽃나무처럼 보이네요. 도쿄타워가 보이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면 도쿄타워가 더 크게 보여요. 이게 영상으로는 잘 안 담기네. 이곳은 사진 스팟으로 유명한 장소입니다. 다들 이렇게 사진 찍어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찍어봤습니다. 트리는 가는 곳마다 꾸며놓은 게 달라서 매번 볼 때마다 새로운 것 같아요. 이곳이 오늘의 일루미네이션 장소 로폰기 힐즈 앞에 있는 케야키자카 거리입니다. 이곳이 유명한 이유는 바로 이쁜 일루미네이션 거리와 함께 볼 수 있는 도쿄타워를 보기 위해서인데요. 횡단보도마다 사람들이 나와서
도쿄타워를 담기 위해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로폰기 힐즈에 오면 이것도 꼭 들려야 합니다. 바로 로폰기 힐즈의 모리 정원인데요. 봄에는 아름다운 벚꽃을 즐길 수 있고 겨울에는 이쁜 일루미네이션을 볼 수 있어요. 이번에는 디올에서 정원을 꾸몄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저곳이 사진 찍는 장소입니다. 저는 숙소에서 작게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면서 편안한 휴식을 즐겼습니다. 이쁜 도쿄의 야경을 숙소에서도 즐길 수 있으니깐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은 계획형인 저에게 가장 힘들었던 날이 나오는데요. 갑자기 찾아온 일에 당황했던 경험을 여러분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도 빠르게 만들어서 올려보겠습니다.